안녕하세요. 박채순 TV의 박채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일 카네기가 지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그 가장 주 테마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그런 뜻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은 이와 유사한 금어는 2600년 전 페르시아 자라투르스가 세운 조로아스터 교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2400년 전 공자와 노공자의 말씀에 나오죠. 공자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소불력 물시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리고 2500년 전 부처의 가르침에도 나왔는데, 부처의 불경에는 내게 해로운 것을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런 교훈이 전달됐다고 하고요. 또 가장 가까운 그 표현으로는 예술 가르침에 있는데, 예술 가르침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겁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힌두교 경전에도 나온다는데 거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미국 작가이며 강사인 데일 카네기는 1888년에 나서 195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작고하신 분인데, 저서로 전 세계에서 6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보이시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있고, 그 원전은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서점에는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일찍이 교사, 세일즈맨 등을 거쳤고, 그가 한 성인 대상의 대화민 연설 기술로 세계인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책 원 제목은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영향을 주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책과 한국에서 행복론이나 자기관리론으로 번역된 걱정을 멈추고 잘 사는 방법,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기회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책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카네기라고 그러죠. 카네기라는 이름은 미국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 데일 카네기고, 또 한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여러분이 잘 들어 익히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라고 그럽니다. 그분은 1835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데일 카네기보다 먼저 살았던 분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평생 모은 재산 90%를 사회에 환원한 사람이죠. 그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데일 카네기보다 53년 전에 먼저 출생했고 36년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 이론상으로는 실지는 잘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적어도 두 사람이 21년 동안은 1888년에서 1919년, 그러니까 그 21년 동안은 같은 기간에 생존했던 그런 카네기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에 이른다는 데일 카네기는 19세기 후반에 나서 20세기 중반에 사망하였고, 제가 한 달 전에 살펴본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 노먼 비신트 필은 비슷한 시기인데 19세기 후반에 출생한 20세기 말에 사망했습니다.
이들 저서들과 비슷한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강조한 신념의 마력을 쓴 클라우드 브리스톨 이라는 저자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진 신념의 마력이라든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또는 그 조셉 머피의 이런 책들이 이분들이 다 오래전에 나셔서 작고 벌써 작고 했던 분입니다. 또 한 게 있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Think and Grow Rich. 아마 제가 한번 그 소개를 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나폴레옹 힐은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를 그 뵙고 앤드루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에게 자기 사상하고 또는 자기가 소개해주는 여러 사람의 사상을 소개해줘서 나폴레옹 힐이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지혜와 철학을 집대성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책을 쓴 것이죠.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이 정신의 적극적인 사고와 신념과 확신 그리고 인간관계를 설파하여 삶의 동기를 부여하여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한 저자들이 비슷한 시기인 19세기 말에 태어나고 20세기에 사망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을 주장한 조셉 머피, 노먼 비센트 피르가 동년인 1898년에 태어났고 1981년에 사망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통한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서 분야의 저자들인 이들이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될 이 분야 많은 저자들과 비교하여 1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서에 관한 책들은 최근에 나서 최근에 아직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카네기라든지 조셉 머피라든지 클라우드 브리스톨 같은 사람들은 오래전에 태어나서 작고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보면서 그 확실한 걸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오래전에 태어나서 돌아가셨던 그 철학, 자기 개발하고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은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책도 그대로 늘 시간이 가면서도 고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 이 책은 인간관계로는 지금 이게 제가 여기 출판사는 현대지성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 책인데 아마 상당히 347페이지의 책입니다. 347페이지 책인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1부는 사람을 다루는 3가지 기본 방법. 인간관계론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 다룬다는 게 조금 의감이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을 다루는 3가지 방법이 여기도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핸들 피플, 사람을 다루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고 2부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3부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4부에는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5부에서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6부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그렇게 해서 제5부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각 부마다 일정한 수의 방법이나 비결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책의 인간관계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좋은 부분에서는 밑줄을 치고 반추하면서 반복해서 읽고 배운 원리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라고 주문합니다. 사실 저도 데일리 인간관계로는 훨씬 더 오래전에
사서 봤고, 지금 이거 이제 이 책을 최근에는 2021년에 3월 달에 사서 봤습니다. 예, 가끔 옆에 두고 사람 인간관계를 또는 그 잘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참고를 해서 이 카네기가 말한 내용을 숙지하면서 그렇게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는 그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 2부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에는 6가지 실제적인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을 가져라는 내용. 이곳에서는 미국 시오도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인간관계를 예를 들어서 언급했는데, 그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예를 들어서 하인이 흑인이거나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 하인에게 아주 그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서 늘 이름을 불러주고 자상하게 대화를 하고, 그 하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늦게라도 그런 실제 상황이 나타나면 전화를 걸거나 불러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몹시 어려운 게 상하 관계 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2사람이죠. 시오도르 루스벨트가 1901년에부터 1909년에 26대 대통령을 한 시오도르 루스벨트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시오도르 루스벨트입니다. 하인들한테까지도 잘했다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31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니까 1945년에 사망을 했었는데, 이분은 저거였다고 그랬죠. 장애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는 특별히 조금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지배권을 주고 했던 어떤 그런 계약을 체결했던 분인데, 수화마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1919년에 미국의 뉴딜 정책을 발표했던 사람이며, 또는 미국에서는 사선이 3선, 지금 아마 이 4선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고 마지막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기록에 남습니다. 가스라 데프트 미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체결됐던 것인데,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주고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아까 1919년이 아니라 뉴딜 정책이 1929년이었고, 또 카이로 회담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회담이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카이로에서 루스벨트와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수와 3국 순회회담을 가지고 한국인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자는 결의를 한 것이 카이로 선언인데, 이때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중국 장제수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3자가 합의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 말고, 다음에는 웃어라고 그랬습니다. 웃어라.
데일 카네기가 주장한 건 웃어라, 미소를 띄어라. 제가 미소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근엄하게 있는 것보다는 미소를 갖는 게 훨씬 좋은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린 속담에도 소문만복내라고 그러나 웃는 집에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했죠. 조건 없이 웃으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카네기가 이야기해요.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점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도 웃지 않고는 상점을 열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정확한 출처는 또는 원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웃어라.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바로 자기의 정신과 유체를 나타내는 건데,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정말 달콤하고, 어떤 사람이 한 번 인사하고 다음에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 사람한테 반드시 투표합니다. 반드시 존경합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또 다음에는, 네 번째는 잘 듣는 사람이더라, 경청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고 관심을 가지면서 경청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 맞춰 이야기하라. 여섯 번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상대방을 대할 때 무시하건 그건 당연히 안 되고, 보통으로 대한 게 아니고 저쪽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말해주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모든 나라에서, 여러 나라, 세계에 걸쳐 내려온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하라.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데일 카네기가 2부에서 그렇게 했고요. 3부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논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논쟁을 피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논쟁을 피하라. 여기 한번 제가 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쟁을 해서 이기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게, 여기가 이렇게,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론과 경험을, 지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에게 논쟁을 이기기 위한 그런 방법이 충분하게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The only way to get the best of an argument is to avoid it. 절대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 참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현인 철인으로, 철학자로 생각하잖아요. 유명한 현명한 사람이 대명사 소크라테스도,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보면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면 내가 가장 옳다, 바르다, 이게 맞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고 속담을 데일 카네기가 소개했습니다. 링컨의 말도 있습니다. 링컨의 말은 벌꿀 한 마을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파리가 이제 달콤한 것은 엄청난 많은 파리가 꼬인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좋은 표현을 쓸 때는 그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했던 그런 겁니다. 데일 카네기가 4부와 5부에서도 인간의 중요성과 상대를 인정하고 낮은 자세를 갖는 것을 상대방을 나의 친구로 만들고 그들이 나를 돕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뭐 몇 가지가 이제 데일 카네기의 중심 사상인데 데일 카네기는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중간에 사망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그의 책은 세계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이 윤택해지도록 하는 비결과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한국에서 여러 출판사에 출판하여 아마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는 어디 문고에 가보면 책방에 가보면 여러 출판사가 있는데 또는 오래전부터 했고 그래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책입니다만은 필자도 청년 시절부터 이 책을 접하고 가능한 그가 제시한 내용을 숙지하고 인간관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고전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한번 읽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어서 건강과 사업과 그 행복을 쟁취하는데 유익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그렇게 그 지혜를 빌려서 행동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냅니다. 박채순 TV입니다. 감사합니다.